네, 의사팀장 서우석입니다. 지금부터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의 개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읽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서 계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필선 부의장님께서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위헌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삼는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함은 물론 여주시와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6. 우리는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 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부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사항 구현에 앞장선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실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도 끝자락에 들어섰습니다. 24절기 중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이파가 지난 지 오래이고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온 세상에 가득 찬다는 소만을 넘어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일을 맞아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자의 위치에서 현안 업무 추진에 맡은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여주의 미래는 밝고 시민의 행복은 증진될 거라고 믿습니다. 논어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금이 임금답다고 하는 것은 임금으로서의 책무와 도리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임금다울 때 신하는 신하답게 신하로서의 책무와 도리로 충성심을 발휘하게 됩니다. 임금이 먼저 임금다워야 한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저 또한 솔선수범하여 여주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책무와 도리를 다하고 예로서 직원을 대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소통과 협치를 실천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부분에 더욱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16건과 집행부 제출 29건의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6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듯이 조례안 심세와 관련하여 쏟아지는 정책의 홍수 속에서
설익은 정책이 생산되는 건 아닌지, 경쟁적으로 불필요한 정책들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의원님들께서는 신중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 심사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 현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들을 잘 확인하여 불효불급한 사업이나 행사는 지양하고 의원님들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시정 질문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맹목적인 비난이 목적이 아니며 적대적으로 설전을 벌이는 자리도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 질문이 의원 개인의 사적 호기심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궁금증을 공적으로 대변하여 질문하는 자리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질문을 통해 올바른 정책 대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정 질문의 참뜻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질문에 대해 신중하고 진진한 태도로 답변해 주시고 심사숙고하며 합리적인 해결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하고 투명한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시정활동을 총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 세심히 살펴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관점보다는 개선과 보완에 주안점을 두는 행정사무감사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비난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유리집에 사는 사람은 절대 돌을 던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처지와 결점을 보지 못하고 남이 탈만하며 타인의 단점만을 끝없이 들춰내고 단죄하려 든다면 결국은 자신이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인지 자신의 판단은 오류는 없는지 시민 이익 우선의 합리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자 성어에 적시적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맞는 판단, 시기와 장소에 적합한 주장,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고려한 행실이 신뢰의 밑바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원이든 행정부 공직자든 무분별한 판단력과 아나무인의 태도로 의회나 행정부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의원, 공직자 모두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이충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공의와 공부는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입니다. 그 길에 너와 내가 따로 없고 내 당이 있을 수 없으며 사리사욕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소통과 협치는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방의 노력에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진정 어린 마음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민후당,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신뢰가 형성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길을 열고 경청을 해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화합을 바탕으로 협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의회의 지속적인 요청이 무차별하게 무시되거나 각종 현안과 당면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다면 소통과 협치의 슬로건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를 진정한 행정 파트너로 존중하며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약속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을 진정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중받는 의회, 신뢰받는 행정부가 되어 여주시의 힘찬 미래를 싹 틔우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건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충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여주 곳곳을 가득 채운 꽃과 함께 봄 소식을 전한 게 무색하게 어느덧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의 문턱입니다.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 제7회 여주 흥천 남한간 벚꽃축제, 5월 15일 세종대왕릉 영릉에서 열린 세종대왕 탄신 626돌 기념 숙모제전, 그리고 5월 19일 개막한 제35회 여주 도자기 축제 등 우리시에서 열린 각종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여주 도자기 축제는 도예인이 주도하는 축제로 정착시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3년 만에 정상적인 축제로 개최하는 만큼 도예인과 충분한 소통과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의 마음에 희망이 새싹이 움트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자기 축제를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여주의 깨끗한 물, 질 좋은 흙으로 빚어낸 여주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자기와 결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성공적인 문화 관광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8일까지 제17회 금사 참외 축제를 개최합니다. 금사라기 참외의 달콤함을 알리기 위해 금사 면민들이 하나 되어 준비하였으니 이 또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다짐과 함께 민선 8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목표로 저를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들은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시민 만족을 위한 행정으로 변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종합청렴도 최우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우수기관,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 등 지금까지 약 22개의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지난달 우리 시는 지하 송수관을 통해 남한강물을 취수하고도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를 누락한 4개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49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우리 시 남한강물을 취수하기 위해 지하 송수관을 설치 운영하고도 사업장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안분 신고를 하지 않았던 법인을 대상으로 철저한 지하 시설물 조사와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통해 세무조사와 관련한 여주시 세입 최대 규모의 실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매년 10억여 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 등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역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여주의 미래를 내다보며 SK반도체 상생 협약에 힘을 모아주셨고 시청사 이전,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부지 확정, 이러한 것 등 여주시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민선 8기의 시정에 적극 협력해 주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비록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여주시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5일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의 종식을 사실상 선언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1,000조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작년 말 가계부채가 1,867조 원에 이를 만큼 국민들이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구심점이 되어 불안한 민심을 아우르고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를 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16일 우리 시와 주식회사 신세계 사이먼의 여주시 문화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은 꺼져가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찾은 많은 관광객을 여주 시내 전통시장 및 상점과 관광지 등을 방문할 수 있게 유도하여 지역 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더해지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이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원도심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널리 알려 여주의 문화 관광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제1시장을 포함한 도시 재생 사업은 2026년까지 479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회관과 구 경기 실크 부지 또한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매력적인 원도심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남한강 테마거리, 수병테크, 오악둔치의 파크골프장, 수영장, 경관시설 등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초 우리 시는 농촌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정체와 함께
고령 인구 비율이 24.5%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어 내국인 인력을 구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필리핀과 외국인 근로자 MOU를 맺고 지난달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여 정상적으로 농가에 배치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필리핀 마발라카시와의 자매결혼 협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자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 사례 시군을 벤치마킹하는 등 부족한 농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통해 농업인이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수도권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업 활동에 제한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여주시와 경기도 신산업 2차 전지 기업인 그린어지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 시는 2차 전지 핵심 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 유치 등 경기 동부 지역을 K 배터리 혁신 생태계로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월에는 2026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해 제조 설비 건립을 추진한다는 MOU를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크린넷과 체결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양계장 부지에 기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악취, 해치 등의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일석오조의 성과를 낸 좋은 사례입니다. 또한 SK 하이닉스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합의에 따라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15곳, 약 90만 제곱미터 규모로 7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최소 1,5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로 인한 고용 증가와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 역세권 제2지구와 현암 1지구, 간암 역세권을 임기 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에 들어 교육도시의 변화를 위해 102억 원의 역대 최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주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교육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도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확대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시민 복지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체험홈을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시설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반드시 추진하고 이뤄내야 할 굵직한 현안 사업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조례안, 동의안, 제2회 추경예산안, 공유재산 변경안, 2022년도 결산안 등 44건의 집행부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협약으로 국비 120억 원 추가 확보에 따른 하수 처리시설 확충 사업,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 20억 원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주민 생활 편의 향상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 등
기본에 충실한 예산, 일할 수 있는 예산, 꼭 해야 하는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 안정, 안전한 사회 환경이 시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발전적인 심의 의결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6월 7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시정을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공직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고견과 질책,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귀담아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 의사 일정을 앞두고 의원님들이 노고가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기차고 의미 있는 여름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관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5월 11일 집회 공고한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안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민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202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2022 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2 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폐지 보고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동의안 의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02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건,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의건, 2022 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건, 2022 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하수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기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가정의 날 5월 짙어져가는 실록의 물결 속에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줄을 잇고 여주의 자랑 제35회 도자기 축제가 한창인 계절에 2023년 상반기 정리회를 맞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힘찬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3일간 열리는 우리 여주의 또 하나의 자랑 금사 참외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하며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번 정례의회에 상정된 안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자유 발언대에 섰습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여주시장님은 여주도시관리공단을 자체 개발 사업이 가능한 혼합형 공사로 조직 변경하기 위하여 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도시개발 사업 수요 등을 감안시 공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난개발 방지와 개발 이익 재투자를 기대한다며 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합형 공사 형태로의 전환 방침을 정한 여주시는 지난 2월 28일 공사 전환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였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실무 추진단 가동으로 전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 가칭 여주도시공사 설립 추진 실무 추진단은 여주시 감사본부 담당관을 실무 추진단장으로 하여 13명의 실무 추진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주도시공사 설립 관련 세부 일정을 논의하는 한편 부서별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여주도시관리공단 측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사 설립을 마칠 때까지 공단 조직 변경, 이관 대상 사업 선정 등 공사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사 전환 추진 계획에 따르면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오는 8월 여주지방공사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에 의하면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7개 팀으로 운영되던 기존 도시관리공단 조직을 한 개부 8개 팀으로 확대 전환하고 공사의 정원은 기존 공단의 157명보다 6명 늘어난 16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가 출범하면 기존 도시관리공단의 시설관리 업무와 함께 여주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자체 개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조례 상정의 논리이며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출범한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지방 공기업으로서 각종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캠핑장, 추모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특성상 위탁받은 사업 외에 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자체 수익 사업이 불가능하여 여주역세권 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 이익의 외부 유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2역세권 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SK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구 유입과 개발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도시 기반 시설 공급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에는 공감이 가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언급한 도시 개발이나 산단 조성뿐만 아니라
여주시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관광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구 증가나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는 별도로 여주시의 100년 대계를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에 잠재적 수요가 늘어나고 여주시의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단의 공사 전환을 놓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나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수요가 계획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주시는 특성상 상수원 보호구역, 재정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여주시는 공사가 맞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주시의 인구 추이 등 여건을 감안시 성장세 둔화 및 지역 소멸론까지 등장하는 마당에 여주시의 도시 구조나 향후 전망상 현재로서는 개발 가능성 측면으로 볼 때 공사 설립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공단의 경우는 이익 창출이 불가능한 대신 시 예산에 의해 운영되어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지만 공사의 경우는 이익 창출은 가능하지만 독립 경영을 해야 하는 조직으로서 적자 발생 시 대책이 미흡하고 특히 시의 운영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시한 지 얼마 안 된 도시공사 전환의 지자체 실패 사례도 많아 이에 대한 추가적이고 보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용역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단순히 공단의 공사 전환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고 반대의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공사 전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입장 차이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공사가 일거리가 없어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도 걱정이지만 공사가 너무 비대해졌을 때 어떻게 공사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잡음 없이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사 전환 후 운영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조례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첫째, 시의 지원을 받으며 이윤 추구 근거를 확보한 공사가 지역의 개발 사업이 한쪽으로 치우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해야 합니다. 둘째, 거대해진 공사에 입성하기 위한 치열한 인사 로비나 채용 비리를 차단하고 자금관리, 투자 조정 등 투명 경영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공사가 일정 정도 선장했을 때는 시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율 경영을 보장하고 공사가 시장에 사조직하거나 보훈 인사에 온상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관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적 변혁과 제도적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여주 발전의 청사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도시공사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사업은 확장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전환을 통해 여주시 지자체 경영이 환골탈퇴할 수 있다면 과감한 시도로 정체된 현상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주시장과 담당 부서가 보다 열린 시각과 투명한 과정을 통해 공사의 전환이 유행을 따라가는 부실한 의견 결정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공사 전환의 기대적 가치를 현실화하며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준비된 능력, 책임지는 자세,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며 부실하고 성급한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6월을 앞두고 여주 시민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아니세요? 얼굴이 다.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시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 저는 시의원이 된 지 1년이 되어가는 시간들 속에 고민도 늘고 할 일도 많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아동 행복지수 꼴찌라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방과 후 밤늦게까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트렁크백을 밀고 학원을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공교육은 무너진 걸까요? 교육의 선진국인 핀란드는 아동 인권 강화와 동시에 교권을 더 강화해서 공교육의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동 인권만 우선시하고 교권은 많이 무너졌다는 것에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교육을 학교 밖에서 찾아 헤매는 대한민국, 친구 간의 공감대 활동보다 어른들 성화에 학원으로 끌려다니는 이 아이들은 어디서 소통법을 배워야 할까요? 핵가족의 문제를 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넘어서 형제도 없고 밤늦게 집에 와도 소통하기 힘든 일상에 존중과 배려는 배울 곳이 없습니다. 도미노처럼 밀려오는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구가 늘면 문제지만 인구가 줄면 재앙이라는 말처럼 지방소멸 3단계는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 유소년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가 붕괴되어 지방 소멸이 오는 단계를 말합니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 지역은 89곳, 간심 지역은 18곳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음식, 숙박업, 유통업 등 지역 상권이 붕괴되어 가고 고령화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 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이미 인구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데드크로스에 진입을 했고 시 군구 66%가 인구 데드크로스 상태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 인력 인구가 357만 명이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가 49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인구 감소는 출생, 사망 등 자연적 증감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고학력, 청년, 미혼이 취업과 진학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주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21년도 UN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자살률 1위, 146개 나라 중 행복 지수는 59번째라고 합니다. 행복을 중시하는 현대인을 볼 때 지방 소멸이 정주 인구만이 답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은 인구가 2만 8천 명에 불과하지만 주말이면 레저 인구로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니 소멸 지역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여주시도 관계 인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행안부에서 제안한 5개의 생활인구 시책 선정도 하루빨리 시도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두 지역에 살아보기, 지역 워케이션, 농촌 유학 프로그램, 은퇴자 공동체 마을, 청년 복합 공간 조성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해서 지역의 문화와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혁신가, 활성화 사업에도 중기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대응 국가 정책으로 국가균형 발전 특별 회계가 23년에 11.7조 원으로 증가되었고
중앙부처가 편성하는 지역 지원 계정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방 소멸 대응기금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22년부터 1조 원 규모로 10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 지역 감소 지역에 우리 여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 주기가 5년이며 첫 시행 주기인 2021년도부터 2026년도에는 2년 후인 올해 23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안부가 관계기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 등과 협의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이전에 여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도 여주시만의 적극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점검과 실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도 모든 시민단체도 지역 소멸 대응에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집행부와 시민이 같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문제 해결에 초석이 되는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02개 지자체도 앞다투어 23년 농어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에 참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내지 3개월의 단기 체험, 3 내지 5개월의 지역 정착형, 9 내지 10개월의 귀농 교육형, 2개월의 퇴직 예정자형 등의 관계 인구로 이끌어갈 꾸준한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지금 명문고 만들기 지원을 통한 젊은 인구 유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준비 협의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3년 4개월간 코비드-19 시대를 살았고 MB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귀의 바이러스와 장기간 싸우면서 삶의 모습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코비드 시기에 시의원이 되고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코로나19와 상생과 협치라는 단어입니다.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생은 내가 잘 살기 위해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잘 사는 것입니다. 상생의 답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치란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이며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여주시는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정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같은 정치인으로서 답답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상생과 협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에 시민들은 지쳐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낭비하는 시간들을 보며 시민들은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주를 행복한 희망의 도시로 만들고자 불철주야 달리시는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 같이 발맞추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를 시민들도 아시는 듯 응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먼 듯 보입니다. 인구 소멸 대응에 적극 선제 대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각자 자리에서 본인 책임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함께 잘 사는 사회, 행복한 도시, 희망찬 여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집행부, 의회, 시민이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이 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시의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며칠 앞두고 뜨거운 6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안에 끝나나? 끝나다가? 설명이 좀 약간 길 건데 그것보다는 좀 길은 게 없어요. 백건 행지. 5분의 해지 뭐. 4분의 할 수도 있는데. 4분의 할 수 있어요. 글쎄, 10분이니까. 4분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2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유필선 부의장님과 진선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부의장님과 진선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이상 44건의 조례안과 7건의 조례 동의안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권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44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영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권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총 4건으로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구청사 무상사용 허가안 1건과 여행자센터 조성 용도 변경안 1건, 그리고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 건립부지 매입안과 여주 매룡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 등 토지 취득 2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영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이상수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회계연도 예배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2023년도 제2회 추경은 미래지향적 정책과 비전 제시를 위한 여주비전 2035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력 협약으로 국비 120억 원 추가 확보에 따른 하수처리 시설 확충 사업, 지난 1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도로 개설 및 유지 보수 등 주민 생활 편익 향상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397억 1,019만 4천 원이 증액된 1조 2,050억 6,266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746억 2,984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75억 9,406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1,000만 원이 증액된 1,731억 8,446만 2천 원입니다. 이전 수입은 교부세 198억 8,862만 9천 원 증액, 조정 교부금 128억 3,100만 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78억 2,752만 1천 원 증액 등 총 5,972억 3,993만 4천 원입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526억 9,891만 3천 원이 증액된 1,042억 5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에게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비전 203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2억 5천만 원, 가나무 복제회관 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0억 원, 점동면 조리실 건립공사 6억 6,700만 원, 여주시 관광 여행자센터 운영 10억 원, 신륵사 관광지 출렁다리 설치 공사 11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20억 9,300만 원, 동부 경기문화 창조허브 운영 10억 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11억 857만 6천 원,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지원 10억 원,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16억 4천만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 사업 12억 6,640만 9천 원, 도로건설 관련 사업비 21개 사업 76억 5천만 원, 12개 읍면동 주민생활 편익 및 민원 해소 사업 13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304억 3,282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721억 1,61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42만 원 등 2,455만 5천 원이 증액된 20억 7,90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생활안전자금 융자금 2,342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4,5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7천만 원 등 3억 8,663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 16억 6,710만 원 등 150억 2,828만 9천 원이 증액된 667억 4,2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도시재생 누딜 사업 중앙동 1지역 1억 1,720만 원 등 3억 4,220만 원이 증액된 16억 2,0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3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95억 4,097만 8천 원이 증액된 423억 1,2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및 환지 처분 349억 6,840만 원 등 400억 원이 증액된 57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능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및 환지 처분 71억 2,386만 7천 원 등 75억 2,386만 7천 원이 증액된 78억 3,2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8만 3천 원이 증액된 12억 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산액 55억,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262억 5,145만 4천 원 등 317억 5,145만 4천 원이 증액된 327억 5,1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악 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32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173만 원이 증액된 3억 8,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살리기 준설도 선별 사업 특별회계는 골재 판매 수익 국고분 정상금 237억 4,090만 2천 원 등 305억 7,767만 7천 원이 증액된 447억 8,6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가남읍 공영 주차장 확충 사업 5억 원 등 12억 5,453만 2천 원이 증액된 37억 4,4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사업 특별에게는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사업 12억 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10억 원 등 36억 1933만 4천 원이 증액된 426억 6,8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사업 특별에게는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 전출금 12억 3,500만 원 등 13억 2,304만 5천 원이 증액된 211억 5,9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9호 2023년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 운영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개정 등 15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15개 기금의 2023년도 수입 지출 운영계획 변경 총 규모는 기정계획 3,326억 5,833만 5천 원보다 28억 6,129만 9천 원이 증액된 3,355억 1,963만 4천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20억 원 증가, 예치금 회수 8억 6,129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1,172만 원 증가, 예탁금 55억 원 증가, 예치금 617억 9,732만 5천 원 감소, 예수금 원리금 상환 584억 4,690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총 조선액 변경 규모는 기정계획 3,466억 3,881만 4천 원보다 562억 9,732만 5천 원이 감소한 2,903억 4,14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주요 운영계획 변경 내용 및 운영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에게 예탁금 융자 55억 원, 기타 특별에게 예수금 원리금 상환 584억 4,690만 4천 원 증액, 예치금 639억 4,690만 4천 원 감액 등 총 지출액 증감이 없는 1,770억 6,941만 8천 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예치금 20억 원으로 신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사업 시설비 4억 원 증액, 예치금 4억 원 감액 등 총 지출액 증감이 없는 388억 488만 3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3,320만 6천 원이 증액된 13억 6,889만 6천 원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예치금 9,227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9,985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사업비 6,828만 원 감액, 예치금 4억 2,423만 2천 원 증액 등 3억 5,595만 2천 원 증액된 35억 5,394만 3천 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인체 산하단체 지원 등 사업비 2억 8천만 원 증액, 예치금 2억 8천만 원 감액 등 총 지출액 증감이 없는 35억 9,940만 9천 원입니다. 5개 광고 발전기금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및 설치 사업비 1억 원 증액, 예치금 2억 7,986만 2천 원 증액 등 3억 7,986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4,144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4건의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규영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혁신교육 지방정보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의안번호 1604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2023년 제1회 정기총회 결과 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 정책에 대한 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 증진과 교육기관과의 협력 도모를 위해 2018년 3월 설립되었고 여주시는 2019년 2월 가입하였습니다. 총 64개의 자치단체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2022년 11월 제5기 임원도시 임기 만료에 따라 제6기 임원도시 희망 여부 및 협의회 지속 참여 여부 조사 결과 임원도시 희망 지자체도 없었고 50개 지자체에서 탈퇴 의사를 제출하여 금년 3월 정기총회에서 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분담금 잔액 배부액을 4월 말 세입 처리하였으며 6월 초 협의회 폐지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교육 지방정보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박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두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근본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 요구일은 2023년 6월 5일이며 출석 요구 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